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없으셨나요? 내 자식이 이번에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말입니다. 분명 앞에 앉은 사람은 어쩌면 좋아, 세상에 정말 마음고생 심하겠다 라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눈빛이 반짝이고 입가가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것을 본 순간 말이죠. 겉으로는 나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넘어 남의 불행을 마치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나 맛있는 안주거리처럼 즐기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느껴본 적 없으신지요? 그런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분명 나를 걱정해준 고마운 사람인데 왜 나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서늘함을 느꼈을까 싶어 오히려 내 마음이 꼬인 건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나? 하며 그 불쾌한 직감을 억지로 눌러보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내 치부를 보였다는 수치심과 내 아픔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된 것 같은 그 참담한 기분은 그 어떤 위로로도 쉽게 닦이지 않는 법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나누는 가벼운 수다 속에서,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잘된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어두워지다가도 내가 힘들다는 소리만 나오면 갑자기 활기를 띠며 자세히 좀 말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단지 내 고통의 깊이를 확인하며 자기 인생이 더 낫다는 위안을 얻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영혼이 탈탈 털린 것처럼 허탈해지고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넌더리가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좁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그 예리한 직감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본능의 배설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화려한 위로의 말을 쏟아내도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려오는 그 잔인한 만족감은 반드시 신체의 어느 한 부분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치밀하게 숨겨온 가면의 틈새를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목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말은 훈련된 연기자처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가락 끝의 떨림, 시선이 머무는 미세한 위치, 대화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와 내면에서 요동치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본심 사이의 간극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위선적인 눈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진 인간의 민낯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8가지 비밀 통로를 열어보려 합니다. 상대방이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손의 언어, 눈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차가운 진실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위선자들의 가짜 눈물에 속아 내 귀한 진심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상대방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비로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를 치게 되는 축복 같은 일입니다. 관계의 민낯을 통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수 한 번에 드러나는 상대의 미천. 여러분,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았는데 그 위로가 가짜라는 걸 깨닫는 순간일 겁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거나 몸이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 앉은 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어쩌면 좋아. 정말 힘들겠네. 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같이 울어줄 것만 같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입은 슬픈 척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벼운 리듬을 타듯 까딱거리고 있거나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유난히 생기가 돕니다. 심지어는 은근슬쩍 휴대폰을 만지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지로 참는 듯한 손동작을 보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손가락 끝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흥미롭고 즐겁다는 듯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 불난 구경을 하는 듯한 그 활발한 손동작을 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돋으며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불행이 맛있구나 라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기괴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는 인간의 비언어적 누출에 관한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얼굴 표정은 90% 이상 완벽하게 통제하고 속일 수 있지만 손이나 발 같은 말단 부위는 뇌의 통제력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크먼 박사가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을 때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을 속일 확률은 매우 높았지만 손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통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남의 불행을 보고 무의식적인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드 상태가 되면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되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빈도가 평소보다 4.5배나 증가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입은 슬픔을 연기해도 손은 이미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죠. 그 사람이 입으로는 울면서 손으로는 춤을 추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 그 사람의 무의식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본능의 에너지를 손으로 쏟아내고 있는 패턴인 것이죠. 마른 머리에서 필터를 거쳐 나오지만 손짓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머무는 변형계에서 직접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대놓고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손가락 끝으로는 그 상처의 깊이를 재고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이, 특히 저 말단 부위인 손이 따로 노는 사람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자기 삶이 당신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 우월감을 즐기고 있을 뿐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격의 결함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지만 아주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그 가면을 산산조각 낸다. 이 말처럼 아무리 고귀한 척, 자비로운 척 위장을 해도 그 사람의 손가락 끝 하나, 찻잔을 내려놓는 방식 하나에서 그 사람의 천박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 찰나의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픔 앞에서 입으로는 슬퍼하며 손으로는 생기를 띠는 사람을 보셨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진실한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감정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딱 저 정도의 그릇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조용히 내 마음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 손을 발견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그 가짜 인연으로부터 해방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소중한 마음은 내 아픔 앞에서 손까지 함께 멈춰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에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웃는데 눈은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나 자식들 결혼식 같은 큰 모임에 나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멀리서 아는 얼굴이 다가옵니다.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띠며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라며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건네죠. 그런데 그 반가운 목소리와는 달리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신 적 있나요?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눈알이 아주 바쁘게 위아래로 굴러갑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가방은 브랜드가 뭔지, 손목에 찬 시계는 비싼 건지, 심지어 내 얼굴의 주름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마치 정육점에 고기 등급 매기듯이 훑어내립니다. 입은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눈은 너 요즘 형편이 어떠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된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허하고 오히려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드는 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차갑게 견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눈이 자꾸 내 어깨 넘어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 말이죠. 나랑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영양가 있는 사람이 어디 없나 살피는 그 눈동자. 입으로는 그렇구나, 대단하다 라고 맞장구를 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나를 떠나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는 맹수의 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평가하는 눈빛을 마주하고 나면 집에 오는 길에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고 자존감이 깎이는 경험, 한 번쯤은 꼭 겪어보셨을 현실입니다. 눈빛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스테파니 카츠오프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상대방의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였죠. 연구팀은 수백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선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에게 진심 어린 호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시선이 상대의 얼굴과 눈 주변에 70% 이상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회적 지위나 조건으로 평가하거나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얼굴에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고 상대의 옷차림, 액세서리,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스캐닝 동작이 4.8배나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짜 미소를 지을 때 눈 주변의 근육인 알륜근이 움직이지 않는 확률은 무려 9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사회적 연기라는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여러분이 느꼈던 그 서늘한 기분은 상대방의 알륜근이 요지부동인 것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정확히 포착해낸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웃는데 눈은 사늘하게 당신을 훑어내리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 눈썰미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인격이 아닌 급으로 나누어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말은 멀쩡한데 눈빛이 겉도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공감이 아닌 거래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눈은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평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깜빡이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을 개슴츠레 뜨며 위아래로 훑는 것.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패턴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근사한 도덕과 배려를 담아낼 수 있지만 시선이 머무는 위치와 그 머무름의 시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대화 도중에 자꾸 시선을 소비하는 사람, 즉 나에게 머물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이나 물건에 시선을 뺏기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를 때우고 있거나 여러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다가도 여러분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눈빛을 차갑게 돌릴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몽테뉴의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아픔과 진심을 보려 하지만 비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껍데기와 흠집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옷자락만 비추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눈빛을 마주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시선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후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참으로 가련하고 빈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눈을 마주쳤을 때는 그저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세요. 너는 그렇게 껍데기만 보며 살렴. 나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내 눈길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저 사람은 위험하다는 신호이니까요. 이제는 그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 톤 하나로 60년 인생 미천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동네 카페나 오래된 친구들의 개모임에 나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몇 남짓 모인 시끌벅적한 자리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귀를 찌르듯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딱히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상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 톤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내가 꾸중을 듣는 아이가 된 것처럼 위축되는 기분이 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한 안부를 물을 뿐인데도 그 목소리의 깊이와 울림만으로 주변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신뢰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60년 넘게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실 중 하나는 사람이 내뱉는 단어는 공부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실어 나르는 목소리의 결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난히 날카롭고 높은 톤으로 상대의 말을 끊으며 자기 주장만 쏟아내는 사람, 혹은 나긋나긋한 척하지만 그 속에 비아냥거리는 냉소가 섞인 차가운 톤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변명하지만 이미 그 목소리 톤에 실린 공격성과 오만함은 좌중의 기분을 망쳐놓은 뒤이죠. 그 한마디 톤 속에 그 사람이 평소에 세상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혹은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지가 낱낱이 박혀 나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필립 맥컬리어 교수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64명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피험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단 0.2초 만에 상대방의 성격과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찰했죠.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험자들은 단지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말 한마디의 톤만 듣고도 그 사람의 신뢰성, 지배성, 따뜻함을 거의 일치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목소리의 높낮이가 불안정하고 톤이 높은 사람은 신뢰도가 40% 이상 낮게 평가되었으며 반대로 차분하고 일정한 피치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압도적인 신뢰감을 느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석하기도 전에 그 목소리의 파동 속에 담긴 정서적 신호를 먼저 읽어낸다는 것이죠.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습관이 성대의 지문처럼 박혀 단 0.2초 만에 그 사람의 인생 미천을 세상에 폭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대화만 시작하면 날카로운 톤이 튀어나오거나 상대를 가르치려는 고압적인 투가 섞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패턴이 목소리에 굳어진 것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목소리의 온도에서 가장 먼저 들통이 납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상냥한 단어를 골랐어도 그 끝에 나의 선 가시가 묻어나오고,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은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떨리기 마련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 톤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오만한 사람의 톤은 늘 상대보다 한 톤 높게 설정되어 있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의 톤은 상대의 호흡에 맞춰 낮고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느끼는 그 불쾌한 기분은 상대방의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아래 숨겨진 천박한 톤이 내 영혼을 긁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영혼의 지문입니다. 60년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그 인생의 밑바닥이 목소리 톤 하나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나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영혼의 거울이다. 영혼이 비뚤어진 자는 결코 아름다운 울림을 낼 수 없으며 그 말투 속에 이미 그 사람의 운면이 담겨 있다. 플라톤의 이 통찰처럼 말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죠.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해도 그 영혼의 비뚤어짐은 반드시 말투의 일그러진 톤을 통해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에 유독 말투로 여러분의 마음을 긁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투를 고쳐주려 애쓰거나 왜 저렇게 말하느냐고 고민하지 마세요. 말투는 인생의 습관이 굳어진 것이라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거칠고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과는 굳이 깊은 대화를 섞으며 마음을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의 인생 미천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셔도 충분합니다. 내 귀한 진심을 소중히 대접해주는 안정적인 말투. 따뜻한 톤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그 날카로운 말투로부터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마음의 선을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그 어떤 무례한 말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칼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유독 천사 소리를 듣는 분들이 꼭 한두 명씩 계시죠. 동네 모임이나 봉사단체 혹은 노인 대학 같은 곳에서 항상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분들 말입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아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연신 웃는 얼굴로 다가오니 겉으로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속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의 곤란한 사정을 털어놓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그 천사 같은 미소를 유지합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고 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하듯 미소라는 가면을 단단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대화가 끊긴 0.1초의 찰나 그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밑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드러난 무표정 혹은 비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저 웃음은 나를 향한 따뜻함이 아니라 자기가 착해 보이고 싶어하는 철저한 장치였구나 하는 것을요.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을 품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가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입만 웃고 눈가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폴 에크먼 박사의 미세 표정 연구에서는 인간이 감정을 숨기려 할 때 0.04초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진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을 관찰한 실험에서 그들은 겉으로 웃고 있어도 뇌의 편도체는 여전히 경계나 혐오 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이 0.1초 미만의 짧은 경련이나 입꼬리의 비대칭적 처짐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소름 돋는 이질감은 상대방의 입은 웃지만 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여러분의 본능이 정확히 읽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입만 웃고 있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종의 방어적 가식이 습관이 된 패턴인 것이죠. 말은 멀쩡하게 배려와 친절을 내뱉지만 정작 속마음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표정은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철저한 관리 상태일 뿐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들에게 책잡히기 싫어하거나 관계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진짜 패를 숨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미소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서 상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친절한데 너는 왜 그래? 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나만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고 왠지 모를 죄책감이나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소라는 가짜 무기로 여러분의 감정 경계선을 교묘하게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가면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던졌습니다. 깊이 있는 모든 것은 가면을 사랑한다. 모든 깊은 영혼은 수치심과 고통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위장하며 그 미소조차 때로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 니체의 말처럼 지나치게 완벽한 미소는 그 뒤에 숨긴 것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미소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죠. 우리는 그 미소 너머에 숨겨진 그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웃고 있지만 왠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그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미소는 그 사람의 사회적 태도일 뿐,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닙니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갈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항상 밝아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람의 표정 관리는 그 사람의 몫일 뿐 여러분이 맞춰줄 영역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런 가면을 쓰고 살고 있구나 라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화려한 표정에 현혹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짜 미소의 소가 진짜 상처를 입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그 서늘함을 믿고 조용히 마음의 선을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5번째, 고요함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무게. 인생의 깊이는 침묵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와 분위기 좋은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란도란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가 잠시 뚝 끊기는 순간이 있죠.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그 짧은 3초의 정적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며 그나저나 그 집 며느리 소식 들었어? 이번에 크게 싸웠다며? 라며 근거 없는 험담이나 남의 집 비밀을 덥석 꺼내드는 것이죠.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단 몇 초의 침묵이 흐르자마자 남의 불행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 공백을 메우려는 그 가벼운 입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정적이 그렇게나 견디기 힘들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나 없는 곳에서도 내 이야기를 저렇게 안주거리로 던지겠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정적을 깨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그 조급한 모습은 그 사람이 평소에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침묵을 견디는 힘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이름 대신 4초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대화 중에 발생하는 정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연구진은 대화 중간에 딱 4초 동안만 침묵을 흐르게 한 뒤
실험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했죠.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 4초의 침묵만으로도 극도의 거절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 정적을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내가 인생이 재미없어서 그렇다 라고 오해하며 그 불안을 끄기 위해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쏟아냈습니다. 반면 자기 안정감이 높고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4초 이상의 침묵이 흘러도 오히려 이를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식하며 편안한 뇌파를 유지했습니다. 즉,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놀리는 사람들은 사실 상대와 소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불안을 잠재울 감정 쓰레기통을 찾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 없을 때 유독 불편해하며 남의 험담으로 입을 쉬지 않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다스러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요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심리적 결핍의 패턴인 것이죠. 말은 멀쩡하게 화려한 지식과 경험을 늘어놓지만 정작 대화의 공백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인생이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을 도구로 쓸 줄 압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쳤을 때 바로 말을 가로채지 않고 23초간 가만히 멈춰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의 말을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지만 본성이 얄팍한 사람은 침묵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적을 깨고 자기가 대화를 주도해야만 안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파악할 때 그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그가 말을 멈췄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침묵은 그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그 집이 평온한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소란스러운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 살아온 인생의 깊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말솜씨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침묵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홀로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 파스칼의 이 말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결국 인생의 소란에 휘말려 자신과 주변을 망치게 된다는 뜻이죠. 홀로 있는 고요함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 있을 때도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 무리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말로 인해 화를 입게 됩니다. 인생의 깊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닫았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사유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며 조바심 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침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 쩔쩔매는 상대방을 보며 조용히 그 사람의 그릇을 가늠해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침묵을 무기로 삼아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정적을 깨기 위해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조금씩 놓아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맑은 영혼도 결국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침묵이 편안한 인연을 곁에 두세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기만 해도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던 무거운 의무감에서 이제는 해방되셔도 괜찮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니 어떠신가요? 그동안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지 이제 조금은 실마리가 풀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의 신호를 읽어낸 뒤 내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에서 해방되는 법. 그 본질적인 해답을 찾으러 가보시죠. 첫 번째, 사람을 단정짓는 순간 당신의 지혜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지기 단짝 친구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던 어느 날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그 친구는 내가 낼게 하며 누구보다 먼저 계산대로 달려가던 통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합니다.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친구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계산대 앞에서 괜히 신발끈을 고쳐매거나 가방 속에서 잊지도 않은 물건을 찾는 듯 뒤적거리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죠. 결국 내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평소보다 힘이 없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소용돌이가 치나요? 아니, 얘가 이제 나를 만만하게 보나? 자식놈 사업 잘 된다더니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인색해진 거야? 라며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밀려옵니다. 사람 속은 역시 모른다며 그동안 쌓아온 수십 년의 우정을 계산적인 관계로 단정짓고 마음속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사실은 최근 자식 사업이 크게 기울어 차마 말 못할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그날따라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짧은 주춤거림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오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발견한 후광 효과 실험입니다. 손다이크는 군대 상관들에게 병사들의 자질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모가 단정하고 인상이 좋은 병사를 본 상관들은 그 병사가 실제로는 어떤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 병사는 정직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할 것이라며 모든 항목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인상이 조금 험악하거나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병사는 아무리 성실해도 게으르고 부정직할 것이라며 낮은 점수를 받았죠. 단 하나의 겉모습이라는 신호가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있어도 옷이 인격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호 하나에 눈이 멀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깔끔한 차림의 사기꾼에게 속거나 단 한 번의 실수로 진실한 친구를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후광 효과라는 마음의 덫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지갑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성이 변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을 묶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게으릅니다.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색함이라는 신호 하나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단서일 뿐 판결문이 아닙니다. 앞서 배운 손짓, 눈빛, 말투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100%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람 보는 고수는 단 하나의 신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가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지켜볼 줄 아는 넉넉한 여유를 가집니다. 신호 하나로 사람을 자르는 칼잡이가 되기보다는 여러 신호를 모아 그 사람의 인생 지도를 완성해가는 탐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해로 인해 내 곁에 소중한 인연을 허망하게 잃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로 중용을 꼽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피한다. 지나친 의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나친 맹신은 화를 부른다. 참된 인간 이해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진실을 찾는 숭고한 과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처럼 사람을 볼 때도 중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호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신호 하나에 그 사람의 평생 인격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본 그 친구의 인색함이 본성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날의 시린 사정이 빚어낸 일시적인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60년 인생을 풍파와 함께 살아온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넓은 지혜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을 너무 부릅뜨고 주변 사람들을 심판하려 들지는 마세요.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주는 여유.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급한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린 판결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겸손한 의심이 오히려 여러분의 지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즉시 관계를 끊기보다 마음의 한 칸을 비워두고 그 사람이 보여줄 다음 신호를 묵묵히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판단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누군가를 정확히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그 유연함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마지막 필터. 상대의 입이 아닌 발자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지인 한 명쯤은 꼭 있으시죠? 만날 때마다 내가 조만간 꼭 맛있는 거 대접할게. 우리 다음에 꼭 같이 여행 가자.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 라며 듣기 좋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 말입니다. 들을 때는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이 사람은 참 정이 많구나 싶어 나도 내 마음을 듬뿍 내어주게 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사람과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그 화려했던 말들이 단 한 번이라도 현실이 된 적이 있었나요? 막상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작 대접은 내가 다 하고 여행 계획은 나만 세우고 있지는 않았나요? 말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리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남긴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입으로는 금방이라도 간을 빼줄 듯 말해도 그 사람의 발자국이 늘 나를 피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민낯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술에 홀려 그가 남긴 비루한 발자국들을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 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는 행동 비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누구나 착한 척, 고상한 척 할 수 있지만 이 척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든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치면 매시간 100만 원씩 써야 하는 고비용 연기인 셈이죠. 연구에 따르면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이득을 볼 때 이 연기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득이 없거나 몸이 피곤해지는 순간 이 친절의 비용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왜 에너지가 바닥나면 더 이상 가짜 미소를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나오는 표정과 말투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공들인 화려한 말보다 지치고 힘들 때 무심코 내뱉은 단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60년 인생 미천을 더 정확히 포노합니다.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혹은 여러분에게 얻어낼 것이 없을 때 어디로 발을 내딛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한 발자국입니다. 그 사람이 매번 약속을 어기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이건 바빠서 혹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당신을 딱 그 정도로만 대우해도 된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복된 본능인 것이죠. 말은 얼마든지 근사한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같은 말들은 참으로 달콤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말의 옷을 다 벗겨내고 나면 그 사람이 지난 1년, 아니 지난 10년 동안 나에게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들이 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자기의 길을 보여줄 뿐이죠. 반대로 위선적인 사람은 말로 거대한 성을 쌓지만 정작 그 성 안에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해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화려한 나빗대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땅에 남긴 진흙 묻은 발자국을 보십시오. 그 발자국이 당신을 향해 정직하게 걸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늘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이다.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처럼 한 번의 친절이나 한 번의 실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매번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결정,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그 사람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인생 60년의 무게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습관이 만들어낸 묵직한 발자국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화려한 나빗대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땅에 남긴 진흙 묻은 발자국을 보십시오. 그 발자국이 당신을 향해 정직하게 걸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늘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가 진짜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발자국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인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나이 들어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뻔히 보이는 독을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이 모든 관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진짜 나를 지키는 가장 단호하고 지혜로운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없이 멀어지는 법. 품격 있게 인생의 쓰레기를 치우는 기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지지는 않으시나요? 꼭 그런 친척이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며 당연하다는 듯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돈 문제를 일으키며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로 또 조상님 낯을 봐서라도 억지로 참아왔지만 그들의 지난 발자국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정작 내가 정말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기 이속을 챙기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형편되는 사람이 더 해야지라며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용기 있게 걸어 나오십시오. 큰 싸움을 걸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절의 짧은 안부 문자 하나로 도리만 다하고 내 삶의 가장 깊고 소중한 공간에는 절대로 그들을 들이지 않는 정서적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말없이 멀어지는 법이 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뇌의 영상을 찍어보니 아주 희한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따지고 밤새워 싸우면 우리 뇌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뇌의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을 딱 박아버리죠. 말하자면 내 귀한 머릿속 방 하나를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월세를 내주는 셈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관심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그 사람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하며 기억 저장소에서 즉시 삭제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방을 빼버리는 무관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뇌의 직감은 약 80% 이상의 확률로 정확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 서늘한 기분이 들었을 때 즉시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내쫓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따지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는 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7가지 미천이 드러난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바라는 것은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할지 몰라도 그들의 이기적인 발자국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60년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등을 돌리세요.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이며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수입니다. 고독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이라는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다. 너무 가까워져 피를 흘리기보다 차가운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우아한 삶이다. 예의라는 옷을 입고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가시도 친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품으려 하지 마세요.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예의라는 이름의 우아한 갑옷을 입고 그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끝의 떨림부터 발자국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까지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려한 말은 없어도 묵묵히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사람 한 명.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평온하게 숨쉬고 있는 여러분 자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통찰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